혹시 최근에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라신 적 없으세요? 아마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물가가 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숫자 뒤에는요, 지금 우리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거대한 기술 혁명, 바로 인공지능과 전기차가 일으킨 보이지 않는 전력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 AI가 어떻게 전력 대란을 일으켰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왜 우리 전력망은 이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지 못했는지 그 속사정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아주 놀라운 해법들을 알아보고 또 우리 집 옥상에서 시작되는 작은 혁명이 어떻게 전체 판도를 바꾸는지도 확인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흐름이 기존의 정치 구도를 어떻게 허물고 있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AI가 부른 전력난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적인 문제가 어떻게 지금 당장 내 지갑과 직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부터 한번 찾아보죠. 아니, 한 달 전기 요금이 $800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이런 엄청난 고지서를 받아들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 뒤에는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요. 사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거의 평평한 직선이었죠. 그런데 그 평화롭던 시대가 이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우리는 이제 전에 없던 에너지 수요 폭증의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전기를 다 먹어치우는 걸까요? 범인은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새로운 전력 포식자들입니다. AI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도로 위를 빠르게 점령하고 있는 전기차들, 또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같은 대규모 제조업의 부활까지. 이 신기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플러스 10기가와트.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뉴욕주에서 딱 1년 만에 전기가 이만큼 더 필요해요 하고 요청한 양입니다. 이 요청 하나만으로 기존 전력 수요가 무려 3배나 뛰어오른 거죠.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왜 우리 전력망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을까요? 두 번째 장, 정치와 물리학의 충돌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근본적인 원인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가 문제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엔지니어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전 없이 가장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죠.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요. 근데 오른쪽은 완전 다른 세상이죠. 정치인의 방식입니다. 특정 에너지원은 무조건 좋은 거고 다른 건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전력망에 실제 필요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들이 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 얘기는 그만하고 좀 희망적인 쪽으로 가볼까요? 세 번째 장, 모든 전자가 소중하다입니다.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기존의 낡은 규칙을 깨는 아주 새롭고 실용적인 전략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흐름의 중심에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닐 채터지 전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 의장인데요. 이력을 보면 와, 정말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예요. 공화당원, 보수 정치인의 핵심 측근,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기후변화는 진짜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상을 깨는 지점에서 새로운 해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에너지 논쟁은 딱 이런 거였죠.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우파, 그리고 재생에너지만 고집하는 좌파. 수십 년 동안 맨날 싸우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AI가 불러온 이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이 낡은 이념 전쟁을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현실은 뭐냐? 우리에겐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석연료든 원자력이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제는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다 끌어모아야 하는 새로운 현실에 부딪힌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동원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중요한 자원도 포함돼요. 바로 니가와트라는 건데요. 메가와트가 전기를 만드는 거라면 니가와트는 전기를 아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대신에 도시의 모든 낡은 전구를 고효율 LED로 싹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아낀 전력, 그게 바로 니가와트인 셈이죠. 생산하지 않고도 얻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 맞죠? 닐 채터즈가 이 새로운 해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요약했어요. 이걸 팔에 문신으로 새기고 싶을 정도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게 뭐냐면 바로 태양광이랑 배터리를 기본으로 깔고 혹시 날이 흐리거나 밤이라서 전기가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가스 발전으로 딱 받쳐주는 거죠. 이념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적인 조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국가 단위의 논의를 우리 집 앞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번째 장, 바로 옥상에서 시작되는 혁명입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문제의 해법이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지붕 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집들이 다시 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예전이랑 좀 달라요. 단순히 환경을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돈이죠, 돈. 계속 오르기만 하는 전기요금 고지서로부터 내 지갑을 지키는 것. 거대한 전력회사의 독점에서 벗어나 나만의 대안을 갖는 것. 바로 이 현실적인 경제성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 겁니다. 아니, 왜 하필 옥상 태양광이냐고요?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일단 큰 발전소 짓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죠. 그리고 매달 전력회사에서 내라는 대로 내야만 했던 요금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생기는 거고요. 요즘엔 금융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에너지를 내가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바로 그 선택권과 자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기술과 경제의 변화가 정치판까지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좌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보수 중의 보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의 자유를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자기 진영에서는 거의 적으로 보던 기술인데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 에너지 문제는 인형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에너지 논쟁의 핵심 키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화석연료냐 재생에너지냐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얼마나 안정적이냐, 얼마나 저렴하냐, 그리고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세 가지 현실적인 가치가 낡은 이념을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에너지의 미래가 과연 저 멀리 워싱턴의 소수 정치인들 손에서 결정될까요? 아니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붕 위에서 결정될까요? 이 거대한 에너지 혁명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